4, 5월 달도 3월 달 못지않게 변동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좀 변동성을 좀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의 가장 큰 조건은 이제 금리하고 환율의 안정. 이 두 가지가 좀 복합적일 때 좋을 것 같고, 일단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외국인들의 투심도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까지 말한 걸 바탕으로 4월에서 6월에 이제 2분기 시작하니까요. 유망 섹터 어디고 어떤 주식을 사야 한다는 거죠. 좀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요. 4월에서 5월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좀 회복 단계에 접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예상을 하고 가정을 하에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식 시장이 보통 4월에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뭐 주식 시장 속설에 5월엔 주식 팔고 떠나라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보통 이제 4월 달까지 주총하고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뭐 기본적으로 주가가 그동안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이제 4월, 5월 달에 조금 조정을 받고 여름을 지나면서 다시 또 이제 가을쯤으로 가면서 좀 올라오고 뭐 이렇게 변하잖아요. 기본적으로 4, 5월 달도 3월 달 못지않게 변동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좀 변동성을 좀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종목으로 따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전쟁 끝나고 금리가 안정이 되면 제약바이오, 네, 이런 쪽들에서 좀 주도주 좀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번 전쟁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이 좀 반등하고 금리 안정화되고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면 뭐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먼저 올라오겠죠. 네. 그다음에 뭐 반도체 소부장들 중에서 실적 좋은 애들도 올라오겠고요. 네. 이런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좀 실적 좋은 종목들 약간 조정 많이 받았으니까 기술적으로 실적 발표할 때쯤 단기 트레이딩 정도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안정이 되고 반도체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안정이 된다라면은 뭐 좋은 소부장들은 좀 꾸준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대치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었다 라는 점도 고려는 해야 돼요. 왜냐면 웬만한 반도체들 지금 바닥에서 다시 5배, 6배씩 다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성이 확보가 되려면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실적은 2배 올랐는데 주가가 5배 올랐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덜어내는 과정들이 종목별로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선택을 좀 잘 선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의 기대치가 선반영된 종목들보다는 기대치가 별로 없었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 거꾸로 이런 종목들을 좀 선별하시는 게 좋은데, 그게 바로 바이오나 뭐 2차 전지나 다 그런 부분들이랑 아까 말씀드린 건설, 건자재 뭐 이런 쪽들 하고 에너지 쪽들, 원전 쪽들, 그다음에 정유 쪽들도 지금 되게 바닥인데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좀 유가가 많이 올라와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의 테라파워랑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속 계약도 하면서 또 원전 쪽도 계속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기업의 좀 색깔이 조금씩 변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힘들잖아요. 화학업체들도 너무 힘들고 LCC 업체들 많이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또 전쟁 이후에는 또 개선될 수 있다면 또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최악을 지나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 상황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빠진 종목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장에서 그동안 조금 계속 펌프질해가면서 많이 올렸던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크게 대부분이 뭐 물론 좋은 건 알죠. 뭐 MLCC도 그렇고 기판도 그렇고 뭐 다 좋은 건 알지만 과도하게 많이 오른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는 환경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장에 외국인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점? 이런 부분들까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냐. 최근에 무슨 터보컨트 얘기 나오면서 뭐 반도체 정말 미친 듯이 빠졌잖아요. 그거를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별거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은? 저는 그냥 좀 반도체 조정의 빌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만사 형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들 지금 그 얘기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뭐 MP3 나왔을 때 뭐 음원 시장 망했다고 뭐 어쩌다 그러더니만 지금 더 커지지 않았냐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구글의 그 터보컨트가 반도체 사용의 이제 효율성을 올려주다 보니 지금처럼 이제 HBM을 마구마구 쌓아가지고서 막 이렇게 집약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겠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줬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뭐 기판 업체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뉴스 아침에 보시면 뭐 DDR5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너무 그들 배추가 모자라서 배추밭에
늘리면 그 다음에는 배추가 완전 폭삭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좋다고 할 때 계속 지금 증설하고 뭐 라인 늘리고 막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다들 뭐 P가 떨어지고 Q가 늘어나면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최근의 상승이 뭐 때문에 올랐어요? P. P 때문에 올랐잖아요. 근데 P 때문에 오른 부분들이 P가 빠져도 Q가 확실히 늘어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간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P의 상승으로 해서 많이 올랐던 그런 레거시 제품들 이런 쪽들은 그 기업들이 지금 증설도 많이 하고 만들어내고 있고 일부러 안 만들어낼 수도 있죠. 네. 안 만들어낼 수도 있죠. 왜냐면 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P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Q를 안 늘리는 상황이었었잖아요. 최근에. 근데 지금 공장 계속 가동을 늘리는 수준으로 최근에 계속 나가고 있단 말이죠. 물론 HBM 쪽으로의 투자가 더 많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근데 지금 구글의 이제 터보컨트가 HBM의 사용량을 진짜 현격하게 줄여줄 것이냐 이건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서로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예상도 하고 있고 아니야 진짜야 뭐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속단하기는 어렵죠. 제가 뭐 그 동네 전문가도 아니니까 저는 단순히 그냥 증권회사 직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장을 여태까지 느끼면서 체험했던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인 거죠. 저도 그렇게 느끼자면 뭔가 주가가 많이 올랐고 조정의 빌미가 바로 이게 터보컨트인데 저 고객분의 뭐 가족분이 이제 구글에 계시나 봐요. 근데 구글에 계신 분이 이제 얘기를 하기에 그렇게 영향이 클 것 같지는 않다. 구글에 있는 분도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뭐 직접 거기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반도체 시장을 뒤흔들 만한 큰 이슈는 아닐 것이다. 왜냐면 이게 운용 체계가 계속 있었던 운용 체계고 그다음에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뉘앙스가 나왔지만 지난번에 엔비디아 예전에 폭락했을 때 사태랑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계속 뉘앙스가 나오잖아요. 시장에서는. 딥시크 사태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효율성이 더 좋아진다라면은 AI 데이터 센터를 막 이렇게 엄청나게 짓고 있고 HBM을 이제 엄청나게 이제 생산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에 오히려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긴 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여진다라면은 더 강하게 더 투자를 많이 해서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은 데이터 처리 용량을 더 강력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냥 저는 그냥 투자자고 같은 개미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살짝 불편한 뉘앙스가 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준 느낌?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터보컨트가 지금 빠지는 과정 속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흔들리게 하는 요인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답은 전쟁 마무리에 있다.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모든 면이 안정이 되고 금리가 안정이 되어야지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도 계속 지속될 수 있겠고 또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지만 소비도 계속 되어올 수 있겠고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올랐잖아요. 휴대폰 그냥 기본으로 200이 넘잖아요. 그죠?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월급 빼곤 다 오른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휴대폰 2년마다 바꾸거든요. 18개월마다 바꿨죠. 근데 보상 프로그램 통해서 18마다 바꿨지만 지금 2년이 넘어가는데 안 바꾸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모든 투자도 위축이 되고 투자가 위축되면 거기에 투자에 따라 들어가는 소모될 수 있는 모든 부품이라든지 뭐 원자재든지 다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전에 생각 안 나세요? 2차 전지 난리 났을 때, 뭐, 어디 가가지고 막 광산에서 뭐 했다, 뭐 니켈에 투자했다, 뭐다. 뭐 붙으면 뭐 이제 주가 투자했다, 가지고 뭐 여기, 그렇잖아, 그죠? 어디 광산에다 투자했다, 그러면 주가 엄청나게 가고, 뭐 원재료에 투자했다, 그리고 리튬에다 뭐 투자했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2차 산업 꺾이면서 그 종목들 그냥 다 죽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거기에 부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산업들, 이런 부분들이 죽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큰 하나의 기준점이 사라지면 2차 전지 확대되는 거가 그냥 가솔린차 타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부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속도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잖아요. 투자의 속도감이 줄었던 거잖아요. 계속 빚내서 투자하다가 힘들어진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말해서 보면 반도체도 그런 길을 걸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빚내서 계속 투자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잠깐 좀 속도를 줄여볼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잠깐 AI 한 요 정도로 잠깐 써볼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기업의 입장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우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글이 발표한 어쨌든 인공지능 압축 기술 터보컨트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종합적으로 위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지는 않죠.
기회라고 보시는 거예요? 장단점이 다 있는 건데. 네. 저는 저는 근데 이 기사 보면서 방금 든 생각 중 하나가 네. 어쨌든 구글이 이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했잖아요. 그럼 구글은 어쨌든 뭐 구글과 같은 빅테크들은 이 메모리 삼성제, SK하이닉스 이런 데에서 뭔가 사는 데 있어서 가격적으로 어쨌든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근데 굳이 이걸 왜 오픈했을까?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싸게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만약 그 흐름으로 간다면 그게 삼성 하이닉스한테 과연 이게 판이 커져서 좋다고 하기에는 너무 그럼 긍정회로가 아닌가. 지금까지는 가격으로 올랐고 맞아. 다음부터는 물량으로 오른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든 오른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가격으로 오를 때는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보다 공급이 월등히 작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서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Q가 늘어난다는 거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걸까요? 공급이 늘어난다는 걸까요? 근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데 공급이 그만큼 못 따라갈 수도 있는 상태가 될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지금 전제가 붙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결국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게 지금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커져버리면 가격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공장 가동을 계속 율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HBM 같은 경우도 수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근데 뭐 레거시 반도체도 지금 점점 이제 줄이고 있던 상황 속에서 가격이 튀면서 이것까지 되네 뭐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운용 체계에 있어서 그 메모리의 그 효율성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좋아진다라면은 모두가 염려하는 HBM의 그런 고사양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잘 알지 못하는, IT를 잘 알지 못하는 제 입장에서는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있어서 수요가 계속 유지되려면 업황이 계속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의 장기화, 물가의 상승, 금리의 상승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계속 지속해서 수요를 끌어올리는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를 줄일 수가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생각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나쁠 거는 없지만 이미 가장 좋을 때를 감안해서 주가가 올랐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을 때를 감안해서 주가가 이미 올랐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가장 좋은 상황이 나와야지만 주가가 계속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딱 그런 의문이 드네요. 어쨌든 이게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로 줄이는 기술로 인해서 오히려 전체 수요를 폭발시킨다는 리바운드 효과가 있다는 건데 그 리바운드 효과 뭐 어째 수요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폭발적으로 그럼 어쨌든 그게 뭐 그만큼 되려면 6분의 1 됐으면 6배가 늘어나야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뒷단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의문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앞단에 있는 생각해보니까 이 메모리 사용 6분의 1로 줄이는 기술에 대해서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술이라고 말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6개로 하던 일을 1개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저희는? 근데 제가 그걸 개발한 거 아니라서 정확하게 진짜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써놓은 것만 보고 예전에도 이런 효과가 있었으니까 학습 효과를 또 갖다 대는 거잖아요. 이 자체만 봤을 때는 학제에 좀 가까운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 비싸서 못 쓰던 거를 나중에 싸게 되더라도 많이 쓰면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밥을 하루에 3끼 먹었었는데 싸졌다고 5끼, 6끼를 먹겠다. 뭐 이렇게 하면 좀 비약이 좀 되긴 하지만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게 그럼 6분의 1 줄어든 것만큼 곱하기 그럼 6배로 늘어날 것인가? 보통은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투자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좀 선뜻 가격 때문에 이제 투자를 못하던 쪽에서는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이런 AI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나 미국의 업체들은 웬만하면 지금 다 투자를 하고 있고 더 할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에 많이 녹아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좋은 때를 감안해서 올랐기 때문에 이 가장 좋은 때 이상으로 뭔가 퍼포먼스가 계속 나와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지만 주가도 고점을 다시 갱신할 수 있잖아요. 뭐 물론 지금 전쟁이라는 악재를 만나서 주가가 빠진 거긴 합니다만은 이 전쟁이라는 악재가 사라지고 났을 때 시장이 이제 리바운딩 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역할론이 되게 중요하고 그 역할론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중요하잖아요. 역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 수급을 또 그다음에 시장의 시총이 둘이 합쳐서 40%가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개인이 다 받아줬잖아요. 요게 진짜 어떻게 될지 조금 앞으로가 의문이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삼성전자도 뭐 노조 문제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본다라면은 시장은 항상 그렇잖아요. 악재를 자기네들이 이제 악재로 삼고 싶을 때 악재인 거잖아요. 그 악재를 악재로 보지 않을 때도 되게 많잖아요. 악재를 호재로 볼 때도 있고 오히려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시장의 안정, 금리와 환율, 그다음에 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도 헬륨가스 부족해서 뭐 반도체 못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걸 다 이제 삼켜버린 이 전쟁이라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료 오를 수 있고 다 오를 수 있잖아요. 모든 원자재들이 다 올라가면 반도체를 만들 때 들어가는 투입 원가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투입 원가가 늘어나면 똑같이 100개를 팔아도 마진율이 만약에 10%였던 게 8%, 9%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생각할 땐 그걸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만큼 그런데다 그 와중에 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요가 줄었어. 이래버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을 때만 생각하고 너무 좋을 때만 감안해서 투자하기보다는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은 확인을 하고 투자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예측해서 출발하는 거가 더 좋게 수익률을 낼 수도 있겠지만 신호등 파란불을 확인하고 출발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고 사고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는 터보컨트가 약간 뭐 울고 싶은데 뺨을 전쟁 때문에 맞았는데 오른쪽 뺨 맞았는데 왼쪽 뺨 한 대 더 맞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뭐 아픈데 뭐 아픈 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회복이 되긴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는 이 터보컨트 이슈 때문에 더 많이 빠졌다라기보다는 그게 빌미가 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오른 상태 속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꼬이면서 빠진 거지 그게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다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온다라면은 그 부분은 또 삼켜질 이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차트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질문 한 가지 드리면 노무라 증권이 이제 터보컨트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목표가 193만 원으로 파격 상행했는데 공감하시는지랑 AI 반도체 왕이 2028년 초까지 지속된다는 전망과 이런 파격 상행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차트. 삼성전자 주가랑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오르고 목표가를 계속 올렸던 게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다 감안해서 계속 레포트가 나오면서 올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3년 뒤를 반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막 싸다고 막 난리 쳤던 거잖아요. 물론 싸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언제부터 제 가격을 받고 움직였던 종목이었는가 생각해보면 올해 뭐 작년부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지금 약간 삼성전자 목표 주가 지금 30만까지 나왔던데. 지금 여기 이제 한 170만 원 부근에서 리바운딩이 되고 있잖아요. 지난번 저점에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보시면 여기 20만 원대 초반 21만 원 부근에서 좀 막혀 있는 흐름이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짧은 구간 안에서 꼭지가 두 개 나온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지금 60일선 닫고 반등이에요. 리바운딩 해도 지금 여기 한 19만 원? 19만 원에서 20만 원? 여기가 좀 단기적으로 좀 막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실적은 좋겠죠. 근데 이제 2분기에도 좋을 것이냐? 라를 생각해 본다라면은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뭐 컨센도 나오겠고 여러 가지 얘기도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장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마냥 좋다라고만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의 컨센서스, 눈높이가 얼마나 조절될 수 있겠냐. 저는 되게 놀란 게 뭐 올해 우리 100조 벌 것 같아요 막 이랬었잖아요 처음에. 예, 최태원 회장도 그랬었고 뭐 삼성도 그랬고 근데 어느 순간 막 증권사마다 뭐 150조, 200조, 뭐 250조,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예상을 하고 주가를 올리고 목표 주가를 나왔던 게 전쟁 전이었다는 거죠. 이 전쟁이란 변수가 생겼잖아요. 이 변수가 물론 영향이 없을 수가 없고 아무리 빨리 끝나도 영향이 지속될 거라고 봐요. 유가가 제가 봤을 때는 2분기까지도 계속 어느 정도 고점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빠질 수는 있겠죠, 전쟁이 끝나면. 하지만 예전 다시 60불로 한 방에 돌아가진 않을 거라고 본다라면은 그래도 고유가 문제가 물가를 건드리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원가 부분에 부담도 분명히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앞으로 2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최근에 빠질 때 사신 분들 무슨 인터넷 보니까 20층에 물렸어요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제 17만 원대인데 이제 뭐 17만 원도 깨지기도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다시피 일단은 17만 원 정도 좀 잘 유지해 주는지가 보유하신 분들한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수급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외국인이 계속 팔잖아요. 외국인들이 이거 돌아오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잖아요. 환율이잖아요. 이 부분이 잡혀야지만 외국인 돌아올 수밖에 없고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오르면 절대 안 사요. 본토로 회귀하지 돈들이. 외국인들 계속 팔았어요. 제가 너무 웃겼던 게 계속 목표 주가 올리고 난리 쳤던 게 여기서부터거든요. 여기 계속. 지들은 계속 팔면서 목표 주가 계속 올려. 근데 이게 좀 삼성전자는 좀 환율이 좀 민감합니다. 환율이 좀 떨어지면 올라오고 외국인이 좀 사면서 환율이 다시 올라가면 안 사고.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제 금리까지 겹쳐버리니까 외국인 자금들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은행에 돈 넣는 것보다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많다고 생각할 때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는 건데 네. 주식시장 괜히 불안한데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내가 환차손도 봐야 되는데 기업들의 실적까지도 약간 애매해지는 순간이면 네. 다 다시 은행에 돈을 넣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의 가장 큰 조건은 이제 금리하고 환율의 안정. 이 두 가지가 좀 복합적일 때 좋을 것 같고 일단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외국인들의 투심도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뭐 지금 자사주 이게 매입하는 거겠죠? 기타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연기금도 일단은 지금 약간 매수 모드는 아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나 투신권에서는 이제 좀 많이 빠지니까 기술적인 매수세는 조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헬스케이닉스는요? 하이닉스가 최근에 보면은 그 ADR 뭐 상장한다는 얘기 나온다부터 예, 많이 빠졌죠. 이게 다 예전에 제가 다 그어드린 선들이에요. 아주 옛날에 그은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그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상승 추세선 하단에 지금 걸려 있잖아요. 네. 그죠? 이 주황색이 추세선 하단이라고 친다면 이 하단으로 내려오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태로는 한 6, 7만 원 선? 네, 그 정도 좀 지지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뭐니 해도 마디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100만 원이 좀 저항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100만 원을 넘어가는지 안 가는지 좀 보시고 역시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시장 급락할 때 사이드가 돌 때 이때마다 뭐 매수하고 올라오면 팔고 이런 단기 트레이딩은 계속 가능하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고 개인들이 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차피 지수 관련주고 기계적인 매매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은 가능하고 이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뭐 2배짜리 ETF 막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런 ETF들이 나올 때 되면 항상 그때쯤이 항상 고점이었던 것 같고 ETF가 나오면 그때부터 변동성에서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배짜리 나온다는 것부터 자체가 불편해지는 거죠.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코스닥 펀드 나올 때도 종목들 올랐다가 나오고 나면 또 빠지기 시작했던 것처럼 하이닉스, 삼성전자 2배짜리 ETF 나올 때 뭐 어떤 방향성을 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은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쁘지는 않은데 시장에서 예전에 막 무조건 사면 올라. 네. 요거는 조금 바뀌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현대차 같이 이렇게 지수를 노지할 수 있는 이런 대형주보다는 종목 장세로 좀 바뀌었다. 뭐 중용주든 소형주든 간에 뭔가 종목으로 좀 시장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당분간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전쟁이 뭐 마무리가 되면은 단기 급등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박스권 안에서 그리고 상승이 완만해지는 그런 과정으로 좀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소부장은요? 소부장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아있어야 소부장도 가는데 최근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들이 강했단 말이죠. 강했죠. 네. 이란 사태 이후로. 네, 오히려 뭐 한미 반도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 그거 관련되는 업체들도 많이 올랐었고 그 다음에 이제 후공종 쪽에서 리포트 나오면서 이제 ISC나 이제 두산 테스나 엄청 올랐었고 그 다음에 뭐 한미 반도체도 뭐 올랐었습니다만 뭐 한화비전도 뭐 수주 받으면서 올랐었고 많이 올랐죠. 장비주들 뭐 주성도 많이 올랐었고 뭐 테스도 많이 올랐었고 이오테크닉스부터 시작해서 장비주들 엄청 많이 올랐죠. 근데 오늘은 다 똑같이 조정 받았어요. 뭐 대덕전자, 심텍, 코레서키트 같은 약간 기판주들도 조정 많이 받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또 MLCC 쪽들도 많이 받았었고 IT 부품 쪽들이 다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조정을 조금 받았었던 케이스인데 소부장도 저는 이제 초반 장비주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최근에 또 HBM 장비주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쪽보다는 이제 공정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업체들, 그다음에 공정 재료들. 왜냐하면 공장 지어지고 공장 증설을 하면 그 라인에 투입되는 소부장들이 다 수혜잖아요. 어차피 왜냐하면 라인 돌아가야 되니까.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공정 재료들, 공정 부품들 이런 쪽들 선별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뭐 사이맥스 같은 경우 웨이퍼 이송 장비하는 사이맥스 같은 애들도 좋았었고 뭐 테크윙도 요새는 조금 조정받았지만 얼마 전까지는 뭐 많이 올랐었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저는 두산 테스나하고 ISC 가장 좋게 보고 있지만 그쪽도 좀 많이 올라서 약간 조정을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후공정 쪽들이 이제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반도체 쪽, 소부장 쪽에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말씀하신 섹터가 건설 2차전지 바이오로 정리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일단은 그렇고. 현금 5천만 있는 분이라면 어디에 좀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뭐 현금을 그냥 지키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할 매수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분할 매수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약간 종목에 자신이 없다면 좀 지수를 좀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TF로. 코스피와 코스닥이요? 코스피, 코스닥은 종목으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좀 지수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지수 빠진 것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낙폭이 더 크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수 쪽에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
대신에 뭐 시장이 좀 바닥에 나오면 이제 섹터 ETF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5천이라면은 한 30-40% 정도는 ETF에 좀 투자하시고 네.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거는 나머지 한 30-40%, 그다음에 현금은 항상 30% 정도 좀 유지하시면서 좀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전기차나 2차 전지나 뭐 ESS 이쪽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제 건설 쪽들, 건자재 쪽들 하고, 그다음에 금리만 조금 안정이 된다라면은 신약 이슈 때문에 좀 바이오 섹터주들 뭐 이런 쪽들 뭐 4월달, 5월달에는 조금 관심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만약 투자 전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 요즘 뭐 사람들 많이 이제 주식 투자 좀 육천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니까요.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좀 길들여지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주식 시장은 카지노랑 비슷한 것 같아요. 원래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도박판 고스톱도 처음에 하면 좀 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좀 잘하는 게 자기 실력이라고 믿고 더 배팅 크게 하면 거기서 큰 코 다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동안 시장이 작년부터 올라오면서 시장 때문에 내가 돈 번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 번 건 아니다라는 점,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스스로 체력을 조금 키우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본인의 능력치를 좀 키우는 게 좀 중요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종목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겠다.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의 말만 뱉고서 막 아무거나 사고 왜 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사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절대적으로 시장에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뭐 유명한 종목들, 뭐 시장에서 막 급등하는 종목들도 좋지만 실적이 좀 꾸준한 종목들 본인만의 해안으로 좀 선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투자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아주 이상한 개별 종목들, 뭐 한다 카더라 이런 종목들보다는 기업 가치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서 새롭게 주식을 하신 분들이든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들어와서 물리신 분들이든지 이번 장을 좀 교훈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길들여지지 말라는 말씀 아까 드렸지만 학습 효과도 좀 약간 무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학습 효과 되게 무섭거든요. 항상 그 과거의 습관 때문에, 과거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걸 미루어서 삼성전자 불패, 하이닉스 불패 이렇게 해가지고 샀지만 그게 아닌 케어스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만의 투자를 할 수 있는 뭔가 조금 능력을 키우시는 게 좀 좋겠다. 그래서 남들이 좋다더라라는 종목들보다는 내가 정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조금 선별하시는 능력을 좀 키우시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좀 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금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만약에 어느 순간 전쟁은 종료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급등하겠죠, 당연히. 우리가 현금 비중이 있는 상태에서. 그럼 뒤늦게 들어가는 게 될 텐데 그렇게라도 그때 어쨌든 종료가 된 다음에 반등을 크게 할 거잖아요. 그때는 현금 써고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근데 저는 제 투자 철학은 그래요. 저는 아무리 강세장에서도 현금 항상 30%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만일에 무슨 사건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용으로 남겨놓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내 종목이 많이 빠졌을 때 투입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시드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마진으로 항상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전쟁이 끝날 때 시그널을 준다라면은 하면 뭐 급락했던 종목들 중에서 시장을 좀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에 일단 투자를 한 다음에 올라오면 다시 빼서 다시 현금화 해서 그만큼은 항상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편에 뵐 때는 이제 아마 4월 말일 텐데 그때는 지금보다 코스피가 좋아져 있을까요? 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보다 약간 투자함에 있어서 환경은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약간 깜깜이 투자같이 변동성 투자잖아요. 근데 4월 말 정도 된다라면은 전쟁 마무리도 되고 여러 가지 좀 변수도 사라지기 때문에 또 실적 시즌 중반을 좀 지나고 있을 거잖아요. 그때쯤이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종목 개별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종목 장세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서 빨리 전쟁이 좀 끝나서 저희도 마음 놓고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 박신희 부장님이었습니다. 시간으로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